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배우는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뉴스에서 많이 접하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리고 환매 조건부 주택. 내용이 좀 어렵나요? 네, 그러면 어떤 주택들을 말하는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설명드리기 전에요. 집합건물에 대해서 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요,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축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당사자 간에 서로 다툼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 19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고 거주하게 되는 아파트, 다세대, 빌라를 다세대라고 하죠. 오피스텔, 이런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이 집합건물에 대한 정의를 한번 법률 규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보시면요, 집합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한 동의 건물 내부에 각각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소유권, 이거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집합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거래하지 않고요, 일체 부동산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지금도 일반 건축물에 속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따로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요, 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내에 건물에 해당하는 전유 부분과 토지에 사용되는 대지 사용권이 일체로 표기가 되고 일체로 거래가 되죠. 그러면 아파트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바로 이게 집합건물의 가장 핵심되는 사항입니다. 건물이 되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해서 처분 못하게 하는 거죠.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을 일차로 처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법 제2조 9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자가 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그러니까 원래 집합건축물에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 같은 경우에 이런 집합건물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해서 처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을 통해서 토지 소유권을 따로 주는 겁니다. 마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일반 건축물처럼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별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건물을 특별법의 주택법에 의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건물만 소유권을 갖는 형태예요.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분양가에서 토지값이 제외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한 거죠. 특히 그래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저렴하게 주택 공급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토지 임대를 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특히 LH를 통해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LH에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보다 시세가 좀 낮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서초 우면동 LH 서초 5단지 33평, 요게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었습니다. 2011년도에요. 분양가가 2억 5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임대료 33평 기준 했을 때 50만 원 정도를 임대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담, 그리고 분명히 시세가 정상가를 받기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 그리고 2011년도면은 부동산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경쟁률이 아주 높진 않았어요. 10대 1에 못 미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양가 2억 5백이었는데, 자, 지금 시세.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는 매우 성공적이었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주변 아파트 시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일조했느냐?
지금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면동 LH 서초 5단지라고 해서 이쪽에 우면동 쪽에 이제 보금자리라든지 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을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바로 여기 서초 LH 5단지입니다. 로드뷰 보여드리면요. 네, 이렇게 네,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태 매우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네이버 부동산의 시세 보시면은요. 지금 116제곱미터 기준에서 13억 또는 저층의 경우는 12억, 그러니까 중층은 13억, 저층은 12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분양받았을 때보다 10억이 올랐습니다. 물론 주변 아파트 가격은 15억이 넘고 있죠. 11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런 토지 임대부가 아닌 일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15억에서 한 18억 정도 합니다. 그런 아파트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네, 최초 분양가 대비 거의 10억 이상 가격이 올랐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거와는 다르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면동에 있던 이 LH 서초 5단지 33평형이 경매로도 진행이 됐었어요. 감정가 8억 1,500이었고요. 매각기 2018년도 11월 8일이었고, 네, 이렇게 33평 아파트였습니다. 자, 등기부등본 보시면은요, 좀 확대해드리면, LH 서초 5단지 등기부등본에는 다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전매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5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년 동안은 전매를 못하게 이렇게 토지 임대 분양주택으로 공급을 했었죠. 자, 물건 명세서에도 보시면요. 비고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실 조회 해신서상 해당 물건은 대지 지분을 포함하여 분양하지 않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 소유권은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공사가 지은 주택임. 이렇게 물건 명세서에서도 공지를 해주고 있죠. 자, 낙찰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경쟁률은 단독으로 입찰을 했고요. 가격은 좀 높이 쓰셨던 것 같아요. 단독 입찰이었는데 입찰 가격 9억을 썼습니다. 자, 2018년도에 자, 이분 너무 높이 썼나요? 너무 비싸게 갖고 갔나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뭔가 좀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이 좀 덜 나왔던 물건인데 방금 보셨듯이 지금 시세 12억에서 13억 합니다. 이분 낙찰받은 지 2년 만에 거의 3억에서 4억이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의도는 좋았지만 역시 이런 아파트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주변 시세에 준하진 못하지만 주변 시세를 많이 따라가는 정도의 시세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는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는 이 옵션을 걸어 놓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을 건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 분양하고 이게 주변 시세 대비 많이 가격이 올라가서 처분을 해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매각할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무한테나 처분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환매 조건부 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환매 조건부 분양제도 특징은요. 자, 첫 번째, 분양가는 싸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은 없습니다. 주택 소유권은 있지만 처분권은 없습니다. 세 번째, 전세값 수준의 분양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주택에 거주하기 원하시는 분 많이 계실까요?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거주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 주택은 거주의 개념도 있지만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사실 전세와 다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건 전세. 내가 전세 5억에 살다가 이 아파트가 10억, 15억을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 보증금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은요, 결국은
전세 제도,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이전이라기보다는 전세 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주택 소유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은 분양받은 사람이 모두 납부를 해야 되고요. 아니, 전세로 살면 재산세, 종부세 안 내거든요. 그런데 환매 조건부 이 주택은요, 세금은 다 내야 돼요. 재산세, 종부세. 그런데 실차익은 없어요. 과연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에 과연 거주할 분들이 계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 조건부 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내용이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용어를 알고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뉴스 보는데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부동산과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네이버 카페 박철의 경매 아카데미, 그리고 유튜브 박철의 경매 TV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